검찰이 정해진 해운 유병언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요. 물론 피의자 신분입니다. 장남과 차남 등 다른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검찰에 출석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네. 유병언 회장의 장남, 차남 모두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게 들어갔는데 결국 유병언 회장에게 직접 나오라 이렇게 소환을 통보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게 지난달 20일쯤이었으니까 한 달이 안 돼서 바로 유병언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자녀들이 모두 이제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과연 나올 것인가 이런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가 오늘 유병언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가장 많이 쓴 말이 당연히 16일쯤에는 그날은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또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그날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면은 검찰로서도 강수를 두겠다 이런 말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압박이 더 있습니다. 거세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강수를 둔다는 거는 결국에는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남인 유대균 씨를 검찰이 어떻게 처분을 했는가를 보면은 조금 예상하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제 유대균 씨에게 오전 10시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균 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형사사건 일반적인 처리 절차에서는 다소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3번 정도 소환을 통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3번 모두 응하지 않으면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이제 체포에 나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제 구인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유대균 씨에게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했는데 검찰에 나오지 않으니까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체포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유병언 씨 같은 경우에도 장남과 차남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16일 오전에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유 회장의 소재 파악부터 해야 될 텐데요. 소재 파악은 좀 된 건가요? 네, 검찰에서는 지금 유병언 회장 측과 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원파의 본산으로 알려지고 있는 금수원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주영 기자도 전해드렸듯이 구원파 신도들이 속속 금수원에 집결하면서 다소 경황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금수원에 유병언 회장이 계속 머물고 있다면은 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을 만약에 발부를 받았더라도 신도들이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진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검찰로서도 이미 충분히 명분을 쌓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어제였잖아요. 어제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의 특수부장이 직접 금수원을 찾아서 내가 유병언 회장을 만나겠다. 만나서 소환 일정을 다시 한번 조율하겠다. 검찰로서는 한번 명분을 준 거고요. 거부한 건 유병언 회장 측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예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검찰로서도 이미 어떤 수순을 정해놓고서 강제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병언 씨도 그렇고 아들, 그러니까 장남 유대균 씨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종일 매우 부산스러웠습니다. 서울 영국동에 있는 유대균 씨 자택에 검찰이 체포영장을 들고서 유대균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대균 씨의 자택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요. 아무도 나와서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진이 밖에 있는 우편물을 조금 확인해 봤더니 이미 최소 일주일 전쯤부터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가 밝히기를요. 지금 다각도로 유대균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은 영국동 한 곳인데 영국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 유대균 씨가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곳에도 수사팀을 파견해서 유대균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금 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이제 검찰의 강제 구인 절차에는 이제 들어간 거고요. 강제 구인 절차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강제 진입도 가능한 건가요? 어떤 절차인가요? 일단은 뭐 법률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저희가 그 지난해 말에 그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에서 그 파업을 하고 있을 때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은 상태에서 강제 진입을 했거든요. 예. 물론 핵심 피의자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고 있을 것으로 유력히 예상이 되고 여러 정황상 충분히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은 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예. 장남도 그렇고 차남도 지금 종적을 감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유병헌 씨 일가 도대체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수사를 회피하는 게. 네, 그 세월호 침몰 초기에 그 유병헌 회장 측에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측근들이 모두 구속되고 예. 또 이제 핵심 의혹의 정점이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과 일가에 대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예. 일절 응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연일 강하게 유병헌 회장 측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유병헌 회장 일가가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낳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병헌 회장 일가의 비리의 수사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영상 비리 의혹인데요.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이 직접 그 지금 세모그룹의 여러 가지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면서 예. 여기서 비자금, 그러니까 뭉칫돈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 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이 비자금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로 그 세모그룹의 계열사, 자기의 최측근들로 구성된 세모그룹 계열사에 예. 자신이 찍은 사진을 강매하거나 아니면 건강보조기구 같은 거를 강매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최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판다 대표, 세모 대표, 그다음에 그 아예 대표 등이 모두 구속이 됐는데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유병헌 회장은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구속이 되면서도 예. 유병헌 회장은 끝까지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미 검찰이 수사의 초기에 들어갔을 때 그 자신의 최측근들과 함께 말맞추기를 해서 꼬리 자르게 나선 거 아닌가 하는 네. 의혹도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검찰 수사가 유병헌 회장이 경영 개입 네네. 여부를 이제 파헤치는데 핵심적으로 이제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 유병헌 회장에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예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네. 15일에 그 합동수사본부에서 선장과 승무원들을 그 구속 기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계획인데요. 물론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중간 수사 결과는 발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인 검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 유병헌 회장에 대해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해진 해운, 세월호가 소속된 청해진 해운과 유병헌 회장의 관계부터 먼저 그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다시피 유병헌 회장의 조직도상에서 가장 윗선에 있었고요. 또 그 고문료 명목 등으로 매달 1,0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월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 유병헌 회장이 실질적으로 청해진 해운을 지배해 왔다. 그러니까 경영상의 어떤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세월호가 지금 침몰한 원인 가운데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복원력이 굉장히 상실이 됐고 또 화물 과정에 있어서 여러 그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검찰에서는 유병헌 회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업무상에서 당연히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과 승무원들을 순직해 하지 않았는가 하는 쪽으로 예. 그 법리 검토는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검찰 수사의 칼끝이 유병헌 회장 일가를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는데 수사가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